평생을 바쳐버린 내 아이가 어느 날 돈 때문에 부모인 당신의 등 상상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고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서글픈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오수란, 올해 65입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부엌은 입체 저만의 전쟁터입니다. 거실에서는 아들 민재와 며느리 혜진이가 손자 지우를 조용히 TV를 보며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그 행복한 웃기는 소리는 마치 두꺼운 방탄유리처럼 세상처럼 저와 작은 규모가 작은 듯 약간 개만 느껴집니다.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 있습니다. 콸콸 흘리는 물소리가 요즘 들어 부쩍 심해진 제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간신히 알려줍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내외의 살림을 도와라. 손주를 문제 준 지 5년, 매일이 같은 하루였습니다. 영어 이상으로 가구 건조기에 대해 성화입니다. 한겨울 찬물에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은 시장통 닭발처럼 붉은색 쭈글쭈글해집니다. 오늘따라 왜 그렇습니까? 오래 서 있었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순간 손이 미끄러진다. 쟁그랑 떠오르는 파여름이 거실에 웃기는 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심장이 덜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을 가지고 있는 보니 혜진이가 특권이 아끼는 중고 도자기 그릇이 산산조각나 뚜렷합니다. 림의 금박이 탐험진 친구 편에 외계 공수회가 있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아이고, 결합 어째 황급히 쭈그리고 앉은 자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신을 관찰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부엌에 특별한 실내화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뭐예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 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팔짱을 찔린 저를 유일하게 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 유일하게 범위를 제한 다리에 대한 분리가 나 비틀거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져요? 어머님, 저게 얼마든지 짜리인 줄이나 아세요. 거실에 TV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아들과 손자의 시선이 작은 부엌으로 쏠리는 게 캠페인입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내가 물어주마. 내가 눈물이 왈칵 뒤질 것 같은 전면 치마 주머니를 적었습니다. 장보고 손목시계, 꼬리깃털이 있는 몇 개의 장인이 손에 찔렀습니다. 물어주기? 뭘로요? 혜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재밌는 소리는 깨진 그릇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그들은 쟤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품격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라고 말요. 제가 몇 번을 했어요? 일할 때는 집적하고 있다고요. 칠칠 맞게 그릇 하나 제대로 못 씻고 있어요. 그녀가 제 발치에 큰 사기 조각을 하나의 발로 신경을 작용시킵니다. 세게 찬 건 아니었지만 그 행동에 기여하는 감은 제 영혼을 구축하기 위해서만 했습니다. 맨날 여기 쑤시고 아파다 핑계만 대고 죽어서 살고 가고는 피가 싫어한다는 느낌이 다르다. 윙윙윙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소수의 그 일을 벌레 보듯 일하는 며느리의 배우를 보고하며 알리고 오명의 참여자들을 꾹꾹 담았던 서러움이 뭉지듯 떨려오는 걸 느끼며 싱크대를 감지하고 간신히 몸을 선택합니다. 혜진아,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매번 고의가 아닌가. 혜진이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습니다. 삿대질까지 소리쳤습니다. 그냥 늙어서가 없어진 줘. 이런 사소한 일도 못 믿겠는데. 그럴 거라면 부산 시골집으로 점점 가세요. 여기에서는 적거리지 말고 부산으로 점점. 저는 멍하니 모르세요. 그리고 부엌이 특별한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김민재가 명백한 서약자입니다. 거실 조명을 등지고 있고 앉아있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원격을 살짝 눈을 피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손 다친 데 없어 라는 걱정도, 혜진아, 향기 너무 심하잖아 라는 만류도 방식입니다. 외로운 방관자가 되어 아내의 톰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덜 잠긴 수도꼭지에서 똑똑하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5년 동안 바친 것에 대해 얼마만큼이라도 카운트다운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마지막 줄 하나가 신경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인 손가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힘차게 바닥에
붉은 꽃을 피웠습니다. 특이하게도 손가락이 갈라졌습니다. 정말 다른 곳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구간. 저는 앞치마를 싫어하며 쓰레기 버리고는 망부석처럼 서 있는 아들을 지나쳐 방으로 들어갑니다. 등 혜진이의 웃음을 콧방귀 소리와 민재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방향. 당신은 충분합니다. 5. 공동의 파출부 생활. 나수라는 이제 그만둬요. 제 방은 복도 끝. 원래 창고 가장 작은 방입니다. 하지만 5년 햇빛이 느껴지지 않는 이 불편함만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침대에서 시집 올 때 가져갔고 그리고 부산에서 서울로 올 때 함께 낡은 붉은색 가죽 가방을 얻었습니다. 옷 몇 개 벌을 받지 않고 장롱 깊은숙한 곳에서 비닐로 꽁꽁 싸둔 작은 첨보다리를 떠났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전 드럼인 도장과 통장, 남편이 남겨준 금부치,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소유였다. 가방을 닫기고 일어서서 5개의 활동 수족관방을 마지막으로 탐색합니다. 벽에는 지우가 삐 아쉽네요. 아쉽게 표시 할머니 사랑해요 그림이 가지고 있고 먹을 수 있는 게임은 더 있습니다. 거실로 나와 가방을 가져가세요. 혜진이는 소파에 팔짱을 고정하는 비고 안정된 얼음장 같은 얼굴을 찾고 있으며 민재는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손을 비고 확인합니다. 제가 JJ를 싸서 도망자 민재의 얼굴에서 핏기 싹이 일어났습니다. 옆쪽을 달거리며 무슨 말을 했다. 그때 소파에서 내려오다 지우가 뒤뚱뒤뚱 달려와 제 다리에 푹 빠졌습니다. 할머니, 어디서 가? 나도 저 가는 거야. 그가 미어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인사하는 사람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울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후 연결하지 않습니까? 할머니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야. 지우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혜진이의 당당한 목소리가 정적이며 꽂혀 있습니다. 그냥 가게를 허용할 수 있게요. 그냥 조용히만 우중충하는데 조용하게 사시는 게 서로 해줄 수 있도록. 그제야 민재가 참지 반응이. 혜진아, 그만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응? 더 이상 저들의 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우를 떼어내고 일어서서 민재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아버지는 돌아가서 잘 부탁해야 합니다. 이제 너도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방해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청년 남편을 쏙 빼닮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있는 자, 한 자력 주어입니다. 내가 오늘 떠나는 건 혜진이의 저 말썽이 아니에요. 바로 너, 민재 너 때문에. 넌 가장이다. 어머니는 서로를 의지할 것입니다. 저는 뒤돌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등으로 엄마 하고 민재의 목소리를 문 밖으로 거부했습니다. 고립된 흰 머리가 희한 그 여자가 명백합니다. 눈시울은 붉은색이었지만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좋아했습니다. 심야 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차창 외부 스쳐 해적 도시의 불빛이 내가 유일하게 5년의 세월처럼 맴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혜진이의 독설보다 마지막 순간 민재의 극업한 수신이 칼날처럼 박혀가 없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오랫동안 비워졌지만 사람을 써서 관리해온 2층 단독주택의 문을 열었습니다. 젤리곤 팡내와 묵은 냄새가 나는 공기가 조각나무를 좋아합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제재를 풀기도 전에 안방에 있는 제사상으로 그리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사진을 감상했습니다. 사진 남편의 볼륨을 보면 볼수록 힘이 넘치는 눈물이 나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방바닥에 뛰어다니면서 괴로워했습니다. 5년의 서름이 비동기감이 그제야 진짜 통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을 울고 나니를 건설 누르던 돌덩이가 정도는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동안에는 집에 있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웃집 박여사가 저를 보고 반색하며 손을 떼었습니다. 아이고 최고야. 오 여사, 드디어 왔네. 서울살이가 무엇이었느냐. 여기가지. 그러게 닮아야지. 이제 가고 있어요. 진심으로 반겨주는 이웃의 정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일째 날 오전, 원정에서 화초를 손질하고 싶은 주머니 폴더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서울이었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스란 여사님이 분할? 김민재 씨 어머니가 되시는군요. 젊은 남자의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재 친구를 좋아하시나요? 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믿음부동산의 박 실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부산에 있는 여사님 명의의 2층 주택 매매를 의뢰하셔서요. 마침 15억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순간 누군가 머리 위로 얼음물을 들이부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네? 여사님, 듣고 계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억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 안 입고 안 먹어가며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린 성입니다. 민재가 나고 자란 곳이고 마당에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지붕보다 높게 자라 있는 곳입니다. 내 마지막 안식처이자 뿌리인 이 집을 그들이 팔아치우려 했다고요?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대한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떨림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네. 일주일 전에 아드님 김민재 씨가 여사님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전속 매매 계약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니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시세보다 좋은 가격이라 기회를 놓치기 아까워서 됐습니다.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이 집 안 팝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안 팝니다. 전화를 끊고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니. 제가 서울에서 그들의 식모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릇을 깨기도 전, 아직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을 때, 내 아들은 제 등 뒤에서 제 유일한 집을 팔아치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이와 민재, 그들은 정말로 저를 길거리에 나앉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40년 동안 자식에게 쏟은 사랑이 희대의 사기극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혜진이까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집은 제 명의고 본인 확인 없이는 못 팝니다. 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입니다. 이 독가시를 뽑아내지 않으면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뒤 첫 통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재의 목소리는 당황과 죄책감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바쁘냐? 저는 최대한 평온한 아들을 걱정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퇴근길이에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그날은 혜진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변명부터 늘어놓는 꼴이라니. 난 괜찮다. 부산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다 나았다. 참, 민재야. 오늘 어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집을 판다느니 네가 내놨다느니 하더라. 요즘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라더니 별일이 다 있다, 그치? 숨을 죽이고 수화기 너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들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사기! 그거 무조건 사기예요, 엄마. 세상에 어떤 미친놈들이 남의 집 정보를.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집을 왜 팔아요? 거기가 어떤 집인데. 연기력이 대단하더군요. 저조차 속을 뻔했습니다. 그렇지? 나도 깜짝 놀랐다. 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그런 짓을 하겠니? 그럼요, 엄마.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조만간 제가 내려가서 뵐게요. 전화를 끊고 어둠이 깔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 마음의 마지막 온기도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놈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간 게 아닙니다. 정보를 캐러 간 겁니다. 우리 같은 오래된 동네는 파출소보다 시장통 소문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생선 가게, 야채 가게를 돌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정육점 앞에서 미선이를 만났습니다. 산부리 가게의 선불에 비에 터네. 그러다 이웃집 박 여사의 며느리이자 구청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똑순이입니다. 어머, 오 여사님, 오셨어요. 그래, 미선아. 잘 지냈니? 우리는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제가 짐짓 한숨을 쉬며 미끼를 던졌습니다. 우리 민재가 효자긴 한데 너무 바빠서 탈이야. 지난번에 세금 감면 때문에 서류 떼러 내려왔을 때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갔지 뭐냐. 요즘 애들은 인터넷으로 다 한다던데 굳이 구청까지 와서 고생을 하고. 미선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 맞아요 여사님. 지난주에 민재 오빠 구청에 왔었어요. 제가 번호표 뽑아줬거든요. 근데 세금과가 아니라 지적과에서 등기부 등본이랑 인감증명서 떼어가던데요? 집 매매할 때 필요한 서류들 다 떼어가던데. 미선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무슨 집 파시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맞아. 내가 깜빡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분노는 차갑게 가라앉고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놈은 진짜였습니다.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선아, 부탁 하나만 하자. 민재가 그때 떼어간 서류 신청서 있잖니. 내가 뭘 좀 확인해야 하는데 혹시 그 신청서 사본 좀 볼 수 있을까? 민재가 뭘 빠뜨렸다고 난리라서 원래는 안 되는데 여사님이 본인이고 어머니시니까 제가 몰래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제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신청인 란에는 김민재, 위임자 란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오수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흉내낸 가짜 서명,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부동산 전화보다 더 뼈아팠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민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언제 내려오니? 지우도 보고 싶고. 참, 다음 달 초여들애가 네 외할머니 팔순인 거 알지? 이번엔 크게 잔치 좀 하려고 한다. 혜진이한테도 말해서 꼭 시간 비워두라고 해라. 식구들 다 불러서 집에서 밥이나 먹자. 친정어머니는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자 시험, 그리고 함정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민재가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혜진이가 코치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 맞다. 외할머니 팔순. 하하, 제가 깜빡했네요. 당연히 가야죠. 혜진이랑 같이 갈게요. 비용은 제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팔순을 챙기겠답니다. 저를 안심시키고 집을 팔아치우기 위해 놈은 죽은 사람 제사상까지 이용할 셈인가 봅니다. 그래, 고맙다. 집에서 할 거니까 그리 알고. 이 초대장은 오직 우리 친정 식구들, 민재의 외삼촌들과 집안 어르신들에게만 보냈습니다. 이것은 잔치가 아니라 가족 재판이 될 것입니다. 약속한 날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혜진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뻔한 수작이었지만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제 남동생 둘, 즉 민재의 외삼촌들과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당숙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민재는 들어서자마자 어르신들의 위세에 눌려 땀을 뻘뻘 흘리며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조카 왔는가. 요즘 잘 나간다며. 외삼촌들이 민재를 띄워주자 놈은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혜진이가 지우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가자고 해서요. 자산 최적화도 좀 하고. 자산 최적화? 그게 뭐요? 아, 안 쓰는 낡은 자산은 처분해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거죠. 놈이 힐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안 쓰는 낡은 자산. 제 집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 쟁반을 내려놓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시라고 한 건 돌아가신 어머니 팔순 때문이 아닙니다.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앉아라. 저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민재가 주춤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그 위조된 신청서 사진을 큰 외삼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이건 내 글씨 맞나 한번 봐줘. 큰오빠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네 글씨는 힘이 있는데 이건 지렁이 기어가듯 썼네. 이게 뭐냐? 저는 모두를 둘러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난달 제가 서울에서 손주 봐주고 있을 때 이 녀석이 며느리랑 짜고 제 몰래 구청에 가서 제 서명을 위조해 서류를 떼어갔습니다. 그리고 15억에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강남 학군지 아파트 산다고 제 유일한 집을 안 쓰는 낡은 자산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가 이내 폭발했습니다. 뭐? 이 천하의 불효자식이 성격 급한 작은 오빠가 벌떡 일어나 민재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민재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삼촌 엄마, 다 혜진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안 한다고 했는데. 민재는 엎드린 채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비겁한 놈, 끝까지 아내 핑계를 댑니다. 저는 녹음해 둔 부동산 박 실장의 통화 내용을 틀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명백한 증거 앞에 민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잃고 와들와들 떨기만 했습니다. 그만해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 꼴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제 자식 교육은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저와 두 동생, 그리고 무릎 꿇은 민재만 남았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종이와 펜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써라. 각서. 네. 첫째. 이 집과 내 명의의 모든 재산은 내가 죽기 전까지 너한테 한 푼도 안 간다. 내가 죽은 뒤에야 상속되지만 만약 네가 나보다 먼저 죽거나 혜진이와 이혼하지 않는 한 매매는 절대 불가다. 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둘째. 지난 5년간 내가 식모살이한 값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로 보내라. 입금 안 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간다. 셋째. 혜진이는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문턱도 못 넘는다. 와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난 그 아이 얼굴 안 본다. 엄마, 안 쓸 거면 지금 당장 경찰서 가서 사문서 위조로 자수해라. 외삼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민재는 덜덜 떨며 각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가봐라. 서울 가서 네 처한테 전해. 걔가 이겼다고. 더 이상 촌스러운 시어머니 안 봐도 된다고. 그날 이후 아들은 쫓겨나듯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도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닙니다. 아들이 매달 보내오는 150만 원은 꼬박꼬박 제 통장에 쌓입니다. 가끔 안부 문자가 오지만 답장은 하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민재와 혜진이가 매일같이 싸운다고 합니다. 혜진이는 남편이 무능해서 강남 입성이 좌절됐다고 비난하고 민재는 아내 때문에 집안에서 파문당했다고 원망한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민재가 지후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내 새끼, 그동안 키가 훌쩍 컸습니다. 엄마, 혜진이랑 갈라서기로 했어요. 지우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요. 민재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아들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그 무조건적인 엄마가 아닙니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해주는 갈비찜 먹고 싶지? 저는 손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는 아들에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용서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민재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진짜 아들이 되는 법을, 아니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오 여사님이 너무 매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통쾌한 복수라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겠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상처와 배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씁쓸한 현실. 여러분이 오 여사님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자식을 위해 다시 한번 참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존엄을 지켰을까요? 가족 간의 선세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